네, 지난해 인천에서 처음 개최됐던 퀴어 문화 축제, 성소수자들의 인권 신장과 이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했지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역 개신교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는 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2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알리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 차승호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고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에도 이 거듭 출연 요청을 드렸지만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반대 측 패널만을 모시고 오늘 시사쇼 진행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시작 전에 이 보신 화면에서 같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에서 이 출연을 고사하면서 성명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성명서를 토대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오늘 시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난 5일이죠. 이 시민단체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가 이 지역 기독교 단체와 함께 이 퀴어 문화 축제 개최 반대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이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는 어떤 목적의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 반대 기자회견을 여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저희 단체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인천 시민에 관계된 인천시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인권조례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저희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은 동성애가 인천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 인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 시민단체가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민단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해이고요. 저희가 뭐 동성애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 성윤리가 목적인 것이고요. 바른 성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동성애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런 쪽의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선 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없는 이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측의 의견 일부를 제가 대신 전달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축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양측 충돌이 거세서 이 축제는 거의 무산됐고 또 부상자도 나오면서 결국 이에 대해 고소 고발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작년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뉴스와 신문 기사가 보도가 나왔고요. 이 사건의 사실은 가려진 본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작년 9월 8일에 인천 퀴어 축제 측에서 인천 동구청에다가 집회 신고를 광장 신고를 허가를 냈습니다. 근데 동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확보해라고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기간을 명시했는데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그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구청에서는 축제를 할 수 없다고 불허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축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청에서 광장 사용 내주지 않았는데 그걸 진행한다는 건 불법으로 힘으로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불법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한 거였고 그 사실을 많은 신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종교기관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이 나와서 구청에서 불허한 것을 강행을 하는 축제는 불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퀴어 측에서는 본인들은 이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동구청에다가 불법이지만 뭐 과태료를 물든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한 거였고 인천 시민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법과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혐오주의나 또 혐오 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고소했고 그 중에 6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뭐 결과는 뭐 명약관처럼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뭐 당연한 불기소 처분이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인천 퀴어 축제의 본질은 동성애자와 일반 시민의 경쟁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인천 시민들이 원치 않는 축제를 자꾸 강행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6명이 고소고발됐고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소고발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고발이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집회 방해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 방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이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이 찬성 측과 이 반대 측의 충돌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이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가지고 이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네네. 뭐 이에 대해서 이 축제 조직위 측에서는 반대 측에 물리적 폭행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한 뭐 기물이 파손됐다든지 축제 참가자가 다쳐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하는 이런 강압적인 이 반대 측의 이 무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주장들은 많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좀 전에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발 자체가 불법 집회인데 불법 집회를 본인들이 강행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문을 세우려고 했고 거기에 나온 인천 시민들은 구청에서 불허한 집회를 그 광장에다가 왜 불법 시설물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충돌이 일으켜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한 행정 집행은 행정기관의 소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동구청 소관입니다. 예, 그런데 시민이 나서서 반대한다는 건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그거는 이런 부분이죠. 그 전에 인천 동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불법으로 시설물 설치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구청에서 철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막상 철거물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언쟁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지금 반대 측은 대표적으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있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뭐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의 과거의 행적들을 지켜보면 반나차의 남자들이 방송에서는 표현이 그렇지만 엉덩이를 보이거나 네. 아니면 망사 스타킹을 신거나 또는 여성들이 가슴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현행 법상으로도 경범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는 예. 부분이겠죠. 근데 퀴어 축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퀴어 축제에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에이즈의 주범이 남성 간 성관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광장이라는 곳은
성소수자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가리지 않고 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말 그대로 광장입니다. 근데 이런 광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19금의 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광장 사용에서도 옳지 않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문화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에이즈 환자가 특히 젊은 사람에서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감소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입장은 동성애 퀴어 축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그런 미풍양속을 해치고 보건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체육관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축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민감한 이 문제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에이즈의 주범이 남성 동성 간의 이 성관계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라던가 이렇게 제시하실 만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네, 그 근거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라든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센터에 보시면 매년 에이즈 환자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남성 간의 성족촉, 물론 에이즈가 남성과 남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통계 데이터를 보시면 남성과 남성들, 특히 20대, 30대에서 HIV 보균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로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DC와 이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이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건 저희가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수자 측에서 이 반대 측, 그러니까 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 반대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성소수자, 이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측은 무조건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저희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혐오의 기준을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혐오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퀴어 축제를 조장하는 사람, 퀴어 축제를 추진하신 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동성애를 원치 않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동성애 축제나 퀴어 축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을 갖다가 무조건 혐오 세력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동성애 독재와도 같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혐오주의자로 매도하는 건 표현상으로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나치와 같습니다. 독일 시대 나치 정권이 자신의 생각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혐오주의자, 차별주의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표현을 갖다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자분들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광장에서 외치듯이 동성애를 원치 않는 분들도 우린 동성애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양심의 근거 자체를 갖다가 차별이나 혐오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죠.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닌데 이를 반대하고 싫어하고 우려하는 거는 미국의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주장 많이 말씀 듣는데요. 동일선상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본인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이 시사쇼는 사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사실 이 15분 시사쇼의 제한 시간 안에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천에서 열릴 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찬반
그리고 물리적 충돌 없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 시위를 찬성이든 반대측이든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이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인천 퀴어 문화 축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 측에서도 또 이를 막기 위한 집단 행동을 하실 텐데요. 이 축제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질문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정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은 네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왔던 게 어떤 뭐 누군가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몰이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예, 정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렇게 같은 모양의 피켓을 들고 있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누가 이렇게 조직을 구성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다거나 조직이 갖춰져서 나왔다고 보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그 피켓들이 이제 돌려지고 있었는데요. 아마 어떤 뭐 재단이나 이런 데서 준비하신 건 맞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30일 날짜는 예고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어디서 한다는 장소도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가 강요를 하거나 모이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반대 측에서는 집단을 구성해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퀴어 문화 축제 이 조직위 측에서는 또 작년 같은 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일부러 이 장소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은 19일. 그러니까는 이 방송일 기준으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이때 장소를 밝힌다고 했는데, 자 결국 이렇게 양측이 이렇게 입장 조율 없이 팽팽하게 이어지게 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무력 충돌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방금도 장담할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이나 사전 교육, 뭐 어떤 지침 이런 건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좀 전에 답변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인천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첫 번째로 무력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무력 충돌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퀴어 축제를 추진하는 조직위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축제를 강행하거나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킬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한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뭐 교육이라던가 장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같은 부상자가 발생하면 결국 이분들도 인천 시민일 거고 상처를 받는 것 또 의견이 이렇게 양측으로 갈려서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건 인천 시민이 될 텐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한 뭐 대안이라던가 책임감 이런 건 없으신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상은 어쨌든 뭐 찬성 반대는 자신의 의견이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 무력 충돌로 인한 부상자 발생이나 폭력 이런 거는 사실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논의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가 많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닙니다. 퀴어 축제를 추진하거나 그 뒤에서 이런 것들을 밀어주는 그런 단체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를 원치 않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된 그런 축제가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 측에 이렇게 바라는 방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 측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축제라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만약에 그 노출의 수위가 높고 그리고 선정성이 높다면 그것은 19금 축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공간이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축제를 하신다면 그건 정말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재밌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청소년들이 그것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축제 추진위 측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퀴어 축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핫한 이슈고요. 이 퀴어 축제가 대한민국에서는 매월 전국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축제지만 소수자의 축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축제인데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퀴어 축제 조직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성과 노출성이 높다면 이런 축제를 굳이 광장에서 일반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자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논쟁의 이슈를 만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작은 체육관이나 아니면 한정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본인들만의 그런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인천 퀴어 축제 조직위원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소수자를 이용하여서 약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혐오주의자로 내세우고 차별주의로 내세우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이용한 약자 프레임 때문에 사실은요, 진짜로 외면받고 있는 성소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원분들은 본인들이 축제를 하는데 너희들이 왜 간섭하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렇게 할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소외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쇼에서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인천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 시민단체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 차승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로마 시대 광장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축제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행사가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를 또 양측 모두의 의사표시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 측의 이 출연 불발로 제가 이 조직위 측의 입장을 대신 전달을 했는데 충분치가 않았던 면도 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측의 찬성 측 반론이 있다면 시사쇼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도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시민단체 올바른 인권 바로 세우기 차승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에서 만나는 크리에이터들의 대향연. 화면 속 크리에이터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온라인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에 푸짐한 경품까지. 인천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